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한 2년 만인가?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매해서 매매 과정부터 리모델링까지 좀 차근차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아파트를 반셀프로 진행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엔 주택이다 보니까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문 시공업체는 아니에요. 이제 셀프 인테리어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을 섭외해서 공정별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성은 없지만 많이 서치하고 공부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작을 하는 건데 그런 걸 같이 기획하고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저희가 이전 댓글들을 보니까 지역별로 또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별로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런 댓글을 보고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의견들이어서 서로 의견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도 시공할 때 참고가 되더라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따뜻한 말로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편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제작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장에 소장님이 와 계신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링크 부동산 주요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영상 처음이라서 되게 출연하실 때까지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떨리네요. 네. 평소 하시던 대로만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들어가시죠. 보시다시피 집 상태가 오래됐어요. 그럼 바닥도 보시면 방수나 이런 게 필요한 상태예요. 이런 부분을 매도자한테 좀 말을 해서 저희가 가격 조정이 가능했죠. 크기가 이제 조금 작기는 해요. 어떤 용도로 이제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조금 이쁘게 다듬고 한다면 코너 자리에 노출도가 좋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보시죠. 아파트 들어오면은 그런 땅값이 좀 오르겠네요. 여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광주 지가가 계속 올랐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셨으니까 나중에 충분히 오를 가능성 많죠. 코너가 점점. 주차 자리 많죠. 노출 개방도 넓죠. 다가구 주택을 지었다라도 훨씬 편하죠. 코너 자리가 건축 행위를 하든 상가 개발을 하든 훨씬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옛날에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좀 사용 안 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화장실로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상가 리모델링 하면서 화장실이나 아니면 철거를 해버리시는 게 이거 불법 건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불법 건축물 아니고 건축물 대장상이 있으세요. 여기 다 전기가 연결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뭐 어떻게 해요? 전기요? 전기는 다 연결되어 있죠.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LPG 가스통 쓰는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그런 공사는 안 하셔도 되죠. 도시가스 연결된 단독주택입니다. 가시죠. 보시면 제가 1층 주택은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거주하셨던 집이세요. 이제 한 3개월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비 많이 오고 나서 곰팡이가 좀 폈더라고요. 이건 누수가 아닌 것 같은데. 습기가 그런가? 습기일 수도 있고 누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매매할 때 하자담보 책임을 걸어놨잖아요. 이게 누수라 치면은 매도자한테 청구가 가능하니까 빨리 알아봐야죠. 네.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면은 청구를 못하니까 그 전에 꼭 체크하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화장실 리모델링 됐고요. 물 잘 나옵니다. 물 한번 내려보세요. 주방도 한번 리모델링이 된 상태고요. 영상 작동하고 있고요. 거실 꼭 안방까지 1층은 샷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교체 진행을 하셨거든요. 2층으로 가시죠. 마당 넓죠. 누수 공사나 방수 공사는 하셔야 될 거예요. 꼭 철거하실 때 구청 청구하고 철거하셔야 됩니다. 2층 내부 한번. 지금 1층에 비해서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도배 정판만 한다 하면은 한 200에 한 30에서 35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평수라고 봐요. 2층 단독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 소액이지만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찬드라인 좀 곰팡이가 많이 폈잖아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매매가를 산정할 때. 1층이랑 상가랑 2층 다 월세 낼 수도 있겠네요. 세 개를 분리해서 낼 수도 있죠. 각각. 여기가 그 수요가 있는 편인가요? 지금 주변에 보시면 원룸이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우편하면 우편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공실이 아니라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원룸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2층 주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주방 보시고요. 임차인에 따라서 수리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수장님 감사드리고요. 처음이라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떨리네요. 좋은 이렇게 설명과 좋은 매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맨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매물을 매매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매매 시 주의할 점, 꿀팁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계약 시 주의할 점들은 이제 소유자 확인하는 법, 그 전에 대출 관계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거고 취득세, 각종 세금 관련도 다 같이 알아보셔야 되니까 소유자 확인하는 것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계약 들어가시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인터넷 등기소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유자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부분, 건물 부분 등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두 가지를 떼서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꼭 토지의 소유자와 그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다를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것들이 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표시 항목을 통해서 최종 소유자의 이력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걸로 내가 매매할 매도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주의하실 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민원24나 세움터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 입항 건축물이 있는지 이제 구청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아보시면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위반 건축물이 있음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꼭 위반 건축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꼭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해서 네. 그런 건축물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청 건축과 상담해서 철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님, 만약에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불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벌금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매매하신 물건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혹시라도 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매도자하고 계약을 하시기 전에 협의를 이루셔야 되세요. 이거를 감안하고 인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매도자가 잔금일 전까지 처리를 해 주실 건지. 철거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철거 비용도 가정으로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협의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매매 가격을 산정하시면 되시죠.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한다면 조정이 가능하나요? 계약금을 넣으신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나왔다. 매도인이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충분히 불법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알려주실 사항은 없나요? 요즘 710 대책 관련해서 취득세 부분이 강화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구독자분들은 취득세 관련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또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상가 부분 따로 주택 부분 따로 취득세율이 달라요. 혹시라도 상가주택이라 해서 주택 취득세 1.1%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택 면적 확인하셔서 매매 가격의 면적분으로 해서 취득세가 달라지시니 꼭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매매를 준비하시면서 대출을 또 준비 많이 하시는데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단독주택이고 땅이 있으니까 무조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출을 알아보시지 않고 무조건 뭐 주택이니까 70% 나오겠지 생각하고 계약에 임하셨다가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물 내용 연수가 있다 보니까 1금융권 기준 감정평가에서는 가치가 없게 나왔어요. 땅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3금융권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생각하셨던 그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되시니까 충분히 매매 계약금 거시기 전에 대출 부분도 충분히 금융권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시죠.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중개사님께서 저희 이 매물 소개해 주실 때 금매로 나왔지만 좋은 매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독자님들도 구매를 할 때 이게 금매라든지 평균 시세보다 이게 저렴하게 산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존 거래 내역하고 맞춰보는 게 제일 맞으시겠죠? 기존 거래 내역 등을 주변의 시세를 좀 볼 수 있는 밸류맵이나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내 땅에 내가 사려는 땅 옆에 부지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땅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부지가 이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이 가격에 나왔구나. 충분히 시세 비교를 통해서 금매물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을 둘러본 영상들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주택을 사실 이제 최종 매매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매매를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가 상가가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맞는 금액으로 상가를 포함하는 곳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예산적인 부분도 맞았고 노출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아직은 교통편이 조금 불편해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추후 뒤쪽 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편리해질 거라고 봤고요. 향후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는 판단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금매성 매물로 가격이 현재 가격에 비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넓은 평수, 30평, 40평 때는 나중에 건축을 하게 돼도 제한적인 게 많잖아요. 50평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 제한된 예산에서 50평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매물이 가격적이면 또 맞았고요. 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1층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리모델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한 달에 걸쳐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공사는 진행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지켜봐주세요.